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필리핀은 수천 개의 다양한 크기의 섬들로 이루어진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이 나라는 광활한 바다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필리핀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동시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필리핀은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과 같은 재난에 자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더해 필리핀은 극심한 빈곤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고 있으며 필리핀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특이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거리에는 아이들과 거지들이 떠돌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에서 음식을 찾고 남성 고객을 찾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리핀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0번. 필리핀의 몸을 파는 서비스. 마약 조직 외에도 만연한 빈곤은 많은 여성들을 자이든 타이든 몸을 파는 일에 내몰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며 그 과정에서 따르는 위험과 위협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교육과 생식 건강에 대한 지식 부족은 이들에게 감염병, 특히 HIV와 AIDS와 같은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앙헬레스시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성인 관광지는 아니지만 가장 활발한 중심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에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문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 그룹과 전문 웹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몸을 파는 일은 불법이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매우 단순합니다. 남성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하루, 하룻밤,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여자친구를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에는 필리핀의 아름다운 리조트에서의 휴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고객의 경우 단순히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선은 법망을 피해 이들을 성인 접대부가 아닌 호스티스라고 부르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밤새 남성 고객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손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근절하기 위한 자원을 거의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작년에 42명의 처녀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의 국정연설에서는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며 남성 고객을 찾는 젊은 여성들을 홍보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몸을 파는 서비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9번. 묘지에서의 잠자리. 필리핀의 마닐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농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지만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묘지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공공묘지에는 여러 빈민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무덤 위에 임시로 지은 거처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들은 주거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정이나 깨끗한 물, 위생시설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묘지 빈민가는 1950년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마닐라 최대이자 가장 오래된 마닐라 북부 묘지는 총 54헥타르에 이르며 수세대에 걸쳐 수많은 가족이 이곳에 살아왔습니다. 이 묘지 안에는 약 800가구, 6천여 명의 주민이 100만 개에 달하는 무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무덤을 관리하는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고인의 가족들로부터 연간 약 3,400달러를 받고 무덤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거나 묘비를 조각해 하루 수십 건에 달하는 장례식을 대상으로 수익을 냅니다. 삶은 매우 고단합니다. 특히 국가경찰의 마약 단속으로 인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시작한 마약 근절 캠페인은 2016년 6월 이후로 무려 12,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고 그중 상당수가 바로 묘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수돗물 부족, 열악한 하수도 시설 등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어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떠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자라 어른이 된 이들도 많고 지금까지도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얇은 철판으로 만든 임시주택 외에도 과자나 음료, 때로는 제사 음식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고 심지어 노래방도 있어 주민들에게 소소한 오락을 제공합니다. 18번. 쓰레기를 음식으로 바꾸는 사람들. 필리핀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결핍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헤집으며 음식 찌꺼기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들은 남은 음식 조각을 골라내어 씻고 손질한 뒤 임시로 조리해 한 끼 식사를 만듭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음식들의 출처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을 포함한 많은 식당들은 멀쩡한 음식을 대량으로 폐기합니다. 먹지 않은 햄버거나 손도 대지 않은 치킨박스는 빈민들에게는 귀한 음식이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에서 건져낸 음식으로 만든 식사는 필리핀에서 팍팍이라고 불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빈민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중산층과 상류층이 벌인 팍팍, 즉 남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 이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감당할 여유조차 없어 팍팍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예 팍팍 수집이라는 일을 생업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도시 전역의 식당과 패스트푸드 매장을 돌며 전날 버려진 남은 음식을 대형 비닐봉지에 담아 수거합니다. 이후 가게로 돌아가 음식을 다시 분류합니다. 고기에서 뼈를 분리하고 그 중에도 손대지 않은 치킨 조각은 가장 귀하고 값비싼 품목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식당은 음식을 버리기 전 소독약을 뿌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각종 질병은 물론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팍팍은 마닐라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주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약 6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팍팍 한 봉지의 가격은 약 20에서 30페소, 즉 미화로 약 0.5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팍팍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6번. 어디서나 보이는 떠도는 아이들. 필리핀 도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는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말라붙은 몸에 누더기를 입은 아이들이 음식을 구걸하거나 생계를 위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 마닐라는 그 대표적인 예로 약 3만 명의 거리 아이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 다수가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불법 활동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에서 길거리 아이들이 생겨나는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그중 하나는 빠른 인구 증가입니다. 많은 자녀를 두는 문화는 필리핀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과잉 인구, 빈곤 실업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불평등, 부패, 자연재해 등도 길거리 아이들의 수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율 증가, 마약 문제, 기타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건강, 교육, 정신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통제되지 않은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출산 제한 정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는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 없는 아이들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정부 기관들은 과잉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문명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환경은 외부보다 훨씬 더 열악하며 이들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번.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의 삶.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수도 마닐레는 수천 명이 넓고 허름한 빈민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닐레에 거주하는 약 58만 명의 이주민 중 약 10만 5천 명이 자연재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빈민가의 임시거처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아시아개발은행은 마닐레에 약 3,400만 명이 빈민가에 거주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마닐라 인구의 35%가 불안정하고 빈곤한 빈민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빈민가 중 하나는 피카살 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심각하게 오염된 운하 옆에 임시로 지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각 가옥은 작은 방 하나 크기에 불과하며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잠자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생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32도에 달하는 여름 무더위 속에서 언제든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뒤져 생계를 유지하는데 하루 수입은 고작 70달러에 불과합니다. 마닐라 북서쪽 파식강 건너편에는 부자와 빈민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톤도 지구입니다. 톤도에는 약 7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제곱마일당 평균 8만 명에 달합니다. 2018년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마닐라 1억 600만 인구 중 21%가 도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4번 심각한 갱단 문제. 최근 몇 년간 필리핀의 갱단 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지 공동체에 어울리다 보면 뜻밖에도 갱단의 소나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갱단은 궁지에 몰린 개인들을 조종하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워낙 높아 정부가 마약 밀매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갱단 세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닐라의 카지노에서 발생한 최근 총격 사건과 방화 사건뿐만 아니라 술루반도와 남부 술루 해역 전역에서 납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외국인이 주요 표적입니다. 빈곤이 극에 달하고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이 나라에서 여성들 또한 원치 않는 삶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여행하다 보면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며 남성들을 만나 돈을 벌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위생 개념이 부족해 아프리카 다음으로 태국, 베트남과 함께 에이즈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닐라의 빈민가를 걸으면 허름하고 낡은 집과 상점, 그리고 빈곤과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3번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간호사 배출국.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간호사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25%가 필리핀 출신입니다. 이는 필리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간호 및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간호사들은 고급 훈련을 받으며 국제 시장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민연구 및 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간호 학생들이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는 영어가 필리핀의 공식 제2 언어라는 점에서 비롯된 언어 능력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는 약 1만 6천 명의 간호사들이 해외로 취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외국 주문 완료만 집계할 뿐 의료 종사자로서 떠난 간호사들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필리핀 간호사들은 성실함과 근면함, 그리고 어떤 업무든 기꺼이 맡는 자세로 특히 중동, 유럽, 미국에서 현지 간호사에 견줄 만한 임금을 받고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에는 약 1만 8,500명의 필리핀인이 국가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에는 약 3만 명의 필리핀 간호사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 특히 스페인, 독일, 프랑스도 필리핀 간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12번 극도로 열악한 감옥 환경. 필리핀, 특히 마닐라의 감옥들은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수감자들은 좁고 비좁은 감방에 함께 갇혀 열악한 침대와 위생 상태를 견뎌야 합니다. 제공되는 식사는 부족하고 질도 낮은 편입니다. 감옥 생활은 다른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종종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폭력에 시달립니다. 감옥 내에서는 직접 만든 무기가 흔해 싸움과 심지어 살인 사건도 발생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감자들은 갱단을 형성하는데 이는 감옥 내 갈등과 분쟁의 축소판을 만듭니다. 또한 마닐레에 위치한 캐손시 교도소는 60년 전에 지어졌으며 수용 인원은 약 800명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약 3,800명이 수감되어 수용 한계의 5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사실상 지옥과 같습니다. 수감자들은 식사와 잠자리 같은 기본 활동을 할 공간조차 부족해 계단에서 교대로 잠을 자거나 농구 코트에 빽빽이 모여 생활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래된 담요를 이용해 해먹을 만들어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식사 공간 바로 옆에서는 수감자들이 개인 위생을 관리하는데 빨래하던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한 화장실을 약 150명의 수감자가 공유하며 잠자리와 식사 공간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많은 수감자가 농구 코트, 계단, 침대 밑 또는 낡은 담요와 매트리스가 있는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식사는 부족할 뿐 아니라 위생 상태도 심각해 음식 속에서 손톱이나 바퀴벌레가 발견되는 일도 흔합니다. 실제로 필리핀 감옥들은 시설과 인력이 모두 부족합니다. 감옥 운영도 어려워 무기, 마약, 밀수품이 반입되며 내부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1번 농구는 그들의 삶 그 자체. 농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필리핀 문화의 핵심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인들에 의해 처음 소개된 농구는 빠르게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야외 코트부터 현대적인 경기장에 이르기까지 농구는 필리핀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싱과 함께 농구는 필리핀이 지역 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동남아시안 경기에서 20개의 금메달 중 18개를 차지하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은 농구를 매일 즐기는 스포츠로 여기며 농구는 넓은 공간이 필요 없고 관리가 쉽고 저렴한 장비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습니다. 20세기 초에 소개되었지만 필리핀 농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1975년 필리핀 농구협회 PBA가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PBA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농구 리그 중 하나이며 필리핀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PBA 경기는 항상 많은 관중을 끌어모읍니다. 필리핀 농구는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 전 코치이자 상원의원인 로버트 자워스키는 PBA에서 23시즌을 뛰며 유명해졌습니다. 라몬 페르난데스는 PBA 최다 득점뿐 아니라 자유투 리바운드, 블록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워의 탑이라는 별명을 가진 벤지 파라스와 기을 1.7m의 단신임에도 놀라운 득점력으로 날아다니는 A라 불리는 조니 아바리엔토스가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10번 필리핀의 절벽 묘지. 에코밸리를 방문하면 절벽에 매달린 관들을 보고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묘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필리핀 사가다의 이고롭 부족은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독특한 매장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인을 관에 넣어 에코밸리의 절벽에 매답니다. 특이하게도 관의 길이가 약 1m 정도로 매우 짧아 고인의 뼈를 구부려 넣어야 했습니다. 이고롭 부족은 이렇게 매장하면 고인이 더 빨리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매달린 관은 포식자에게 먹히거나 홍수에 휩쓸리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관은 일반적인 나무 판자를 조립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나무를 통째로 파내어 만들었습니다. 부족 구성원들은 살아있을 때 직접 자신의 관을 준비하기도 하며 이를 절벽에 고정된 받침대의 못으로 고정합니다. 현재도 필리핀의 일부 소수 집단이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더 큰 관을 사용하며 고인의 뼈를 구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관이 깊은 계곡으로 떨어졌지만 수백 년 동안 절벽에 단단히 붙어있는 관들도 남아 있습니다. 9번 필리핀의 이혼 금지 법률. 필리핀은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별것뿐이며 부부가 따로 살고 재산을 나누는 것만 가능할 뿐 재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금지는 부부가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재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학대받는 배우자들이 벗어나기에도 큰 장벽이 됩니다. 또한 결혼을 법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와 교회 승인 등 수년간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견뎌야 하며 매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혼 절차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지만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필리핀인들은 이혼을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 이혼 신청을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아 필리핀에서도 이를 인정받으려 시도합니다. 이처럼 이혼이 금지된 이유는 인구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이고 가톨릭 교회가 이혼을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8번 바다에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나라. 비정부기구 오션 클린업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바다에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마닐라만으로 흐르는 파식강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이기도 합니다. 한때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졌던 필리핀은 이제 방문객을 맞이할 때 떠다니는 쓰레기 장면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쓰레기 수거 체계의 미비, 매립지와 재활용 시설 부족, 그리고 만연한 빈곤이 필리핀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필리핀 환경전부에 따르면 필리핀은 하루에 약 6만 1천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며 그중 24%가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필리핀의 수상 가옥은 한때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었으나 이제는 바다 위 쓰레기 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효과적인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데다 무분별한 폐기 습관이 심각한 해양 오염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쓰레기와 오염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2022년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1,4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마닐라에서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 중 60%만이 수거, 분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7번 하루 평균 약 20번의 지진. 필리핀은 태평양 불의 골이라는 지질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빈번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하루 평균 약 20번의 지진이 기록되며 대부분은 단층선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합니다. 비록 지진 빈도가 높지만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은
규모가 매우 작아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종종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큰 지진이 발생할 위험은 상존하며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합니다. 역사적으로 필리핀은 여러 차례 심각한 피해를 낳은 강진을 겪었습니다. 그중 가장 참혹했던 지진은 1976년 모로만 지진입니다. 초기 규모가 약 7.9로 추정되는 이 지진은 9m 높이의 쓰나미를 유발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주택과 기반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민다나오 지진이 있었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을 강타한 일련의 강진들은 광범위한 파괴와 주민들의 이주를 초래했습니다. 각 지진은 심각한 피해를 남기며 장기적인 복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6번 화산의 왕국. 필리핀은 약 300개의 화산을 보유하고 있어 화산의 왕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산이 집중된 이유는 태평양 불의 골이라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활발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약 22개의 화산이 아직도 활화산 상태이며 주로 루손 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산으로는 피나투보, 마yon, 히복히복, 타알, 칸라온, 블루산 등이 있습니다. 이들 화산은 여러 차례 분화를 일으켜 사람들과 환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바탕가스 탈리 사이에 위치한 타알 화산은 10년대 화산 중 하나로 분화나 재활성화가 있을 때마다 엄격히 모니터링됩니다. 필리핀 역사에는 수많은 화산 분화 기록이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화산은 30회 이상 분화하기도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타알 화산 분화로 수십만 명이 대피했고 주택과 기반 시설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카미긴주에서는 무려 7개의 화산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화산이 밀집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15번 필리핀에만 서식하는 독특한 생물들.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인 필리핀은 매우 다양한 생태계를 자랑하며 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보라개를 소개합니다. 보라색 등껍질과 빨간 발톱을 가진 이 개는 필리핀 팔라완에서 발견된 특이한 종으로 다른 개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독특합니다. 보라개의 보라색 종은 2011년 팔라완의 외딴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생물은 날아다니는 용, 즉 날도마뱀입니다. 전설 속의 불을 뿜는 용과 달리 날도마뱀은 크기가 작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로 곤충을 먹으며 길게 뻗은 갈비뼈를 이용해 활공하거나 날아다닙니다. 날도마뱀은 숲속에서 먹이를 찾고 영역을 지키기 위해 뛰어난 공중 항법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파충류는 필리핀 숲에서 잘 자랍니다. 그 밖에도 줄무늬 얼굴을 가진 날여우박쥐, 학명으로는 민도로 줄무늬 과일박쥐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생물은 필리핀의 새로운 생물학적 발견 중 하나로 2007년 8월 포유류학 학술지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 박쥐는 여우를 닮은 얼굴 때문에 날여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팔라완 수염돼지도 평범한 야생돼지가 아닙니다. 얼굴 대부분을 덮은 흰 털과 긴 주둥이, 그리고 송곳니를 가진 이 돼지는 온순한 토착종으로 칼라미안, 발라박, 팔라완 섬에서 서식합니다. 바다 팬케이크 해삼도 매우 흥미로운 생물입니다. 처음 보면 치즈, 시럽, 초콜릿이 올려진 팬케이크처럼 보이지만 학명으로 누디브렌치아라 불리는 이 해삼은 겉보기와 달리 사나운 본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해삼들은 말미잘 해면, 히드라, 다른 해삼 등을 먹으며 그 다양한 먹이에서 나온 화려한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만 발견되는 이 독특한 동물들에 감탄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14번 노래방 문화. 노래방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필리핀 문화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노래방 기기가 있어 어느 방이나 노래 무대로 변신합니다. 바와 식당들도 사람들의 오락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식 노래방 시설에 투자하며 경쟁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5페소로 무엇을 살 수 있냐고 물으면 흔히 기쁨이라고 답합니다. 이 기쁨은 노래방 기기에서 5페소로 살 수 있는 토큰에서 옵니다. 많은 노래방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주일 내내 운영되며 필리핀에서 노래방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손님들은 즐거움을 얻고 가게 주인은 한 달에 약 18,000페소의 수입을 올립니다. 필리핀에서는 노래방과 음주를 함께 즐기는 것이 흔한데 술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노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통제 불능의 행동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는 노래가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후 폭력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해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3번. 1000개의 섬의 나라. 필리핀은 총 7.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미를 자랑합니다. 길게 뻗은 흰 모래사장과 화려한 산호초, 웅장한 산맥과 울창한 열대우림까지 필리핀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약 2,000개 섬만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인들은 자연과 가까운 평화로운 생활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섬들에서의 삶은 바다, 어업, 관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정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 덕분에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수많은 섬 가운데 보라카이는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 활기찬 밤문화로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팔라완, 엘니도, 보홀 시아르가오는 아름다운 해변, 신나는 수상 스포츠, 독특한 문화 체험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타고난 친절함과 충성심, 배려심, 명랑함, 그리고 삶을 즐기는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갤럽 월드폴에 따르면 필리핀은 사랑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93%가 일상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필리핀의 문해율은 94%이며 70%가 영어를 구사해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영어권 국가이기도 합니다. 2번. 신혼부부에게 쌀을 뿌리는 풍습.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전통 중 하나는 신혼부부가 교회를 떠날 때 친구와 가족이 쌀을 뿌리며 축하와 행운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쌀이 다산, 부 성공의 상징으로 숭배되는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이민자들이 이 풍습을 필리핀에 전했으며 곧 신혼부부를 축복하는 의미로 널리 퍼졌습니다. 또한 필리핀에는 신부가 신랑의 신발을 교회 통로 끝까지 뛰어가 가져오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부부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신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열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치넬라스 경주라고 불리며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치넬라스 경주는 필리핀 결혼식의 매력적이고 독특한 문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리핀 결혼식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레촌입니다. 이 맛있고 유명한 요리는 돼지고기를 통째로 구운 것으로 결혼식, 생일, 축제 같은 큰 행사에서 자주 준비됩니다. 레촌은 숯불 위에서 구워져 은은한 훈제 향이 나며 껍질은 바삭바삭 황금빛으로 변하고 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깊습니다. 특별한 점은 식초, 간장, 마늘로 만든 소스와 함께 채소나 밥과 곁들여 먹는다는 것입니다. 1번. 가족이 필리핀 문화와 생활의 중심입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은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며 유대감을 쌓는 역할을 맡아 당열되고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만듭니다. 생물학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우라도 혼인으로 연결된 사촌과 같은 친척들도 가까운 가족처럼 여겨집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효도와 노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이마에 살며시 대는 것이 흔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지방에서는 노인이 카완 캉 디오스라고 말하는데 이는 신께서 자비를 베푸시길이라는 뜻입니다. 마닐라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블레스 유 또는 갓 블레스 유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필리핀의 전통 중 하나는 협동과 공동체 조화의 정신입니다. 이는 식민지 이전 시절 사람들이 서로 돕고 마을과 집을 지었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는 상호 원조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쁨과 열의를 느끼며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고 남쪽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필리핀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혹시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최신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